네, 지금 보신 것처럼 현장의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이 태극기 집회의 상황, 그리고 촛불 집회의 상황이 굉장히 다른데,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탄핵 인용을 주장을 해왔고, 그게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오늘 또 집회 계획을 보면 청와대로 행진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글쎄 말입니다. 일단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어제 탄핵 그 선고 이후에 처음 맞는 주말인데 일단 한쪽에서는 눈물과 울음이 이제 가득 차 있고요. 한쪽에서는 뭐 축제가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촛불 집회 같은 경우는 이제 집회가 끝나고 또 청와대로 이제 행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 청와대 행진 명목은 현재 박 대통령이 일단 탄핵 선고 이후에도 현재 청와대 관저에 지금 기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삼성동 자택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기거하고 있는데 일단 퇴거를 요청하는 행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볼 때는 이제 뭐 마지막 가서 다시 퇴거를 요청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모습 자체가 좀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지금 태극기 집회를 제가 잠시 이제 들어보고 왔는데 네. 참 예전보다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일단 지금 뭐 교통이 거의 통제가 안 될 정도, 옛날에는 통제를 했었거든요. 오늘은 지금 통제를 하지 않고 차가 이제 운행을 하고 있고 좀 예전 집회 참가 숫자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또 많이 울고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보였고 특히 이제 아무래도 집회 구호 자체가 예전에 이제 탄핵 각하를 외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 무효 이것을 일단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 어제 그 2명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오늘도 지금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진 게 한 명의 사망자가 또 추가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지금 상황이 됐는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현재 총 4분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생명 위독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2분은 어제 이제 사망이 된 거고 한 분이 오늘 오전에 이제 사망하신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분 역시 좀 어제보다는 상황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얘기는 있는데 여전히 위독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4분 모두 머리 쪽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이제 돌아가신 2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분은 실제로 그 경찰 버스에서 떨어진 그 스피커에 맞아 돌아가셨고 또 한 분 역시 아마 추락사로 의심이 되는데 추락을 해서 머리를 다치신 것으로 보이고 오늘 돌아가신 분 역시 아마도 이제 그 추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경찰도 정확하게는 사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네. 경찰은 지금 현재 이 오늘 오전에 돌아가신 분을 비롯해서 일단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서 부검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 유족들과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제 상황 보면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장 검증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굉장히 우려스러웠던 일들이 현실화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저희가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보면은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한 태극기 집회의 참가자가 경찰차를 몰고선 경찰 차벽을 들이받는 저런 장면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리고 저 과정에서 경찰차에 매달려 있던 스피커 박스가 아래로 추락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그런 경찰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신병을 확보를 했고 이제 CCTV에 녹화됐던 것을 통해서 의상 등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를 했고요. 경찰에서는 아마도 지금까지는 저거 자체가 이제 경찰차 같은 것을 이용했기 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고 또 피해를 입은 버스 같은 경우도 공용물 손상이 되는 거고 아마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게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그냥 왼 벽이라든가 아무도 없는 공터에서 저런 것이 아니라 집회에서 저렇게 뭉쳐있는 데서 이제 저런 일을 벌이게 됐을 경우에는 뭐가 떨어지거나 해서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걸 뻔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폭행치사라든가 상해치사 같은 것들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 이외에도 지금 폭력 사태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지 않습니까? 경찰에서는 지금 체증을 통해서 가능한 뭐 CCTV가 됐든 또 현장의 경찰의 체증으로 한 영상을 통해서든 관련 책임자들을 다 검거를 해서 처벌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탄핵 결정 이후 특히 이제 태극기 집회 같은 참가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분노가 좀 극에 달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게 현장에 나갔던 취재 기자들도 지금 뭐 폭행을 당했다 혹은 취재를 방해를 당했다 이런 경우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제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 앞이 상황이 굉장히 그 어떤 극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취재하는 그 기자들 같은 경우에 저렇게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한테 이제 폭행을 많이 당하고
특히 외신 카메라 기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폭행을 당해서 네. 아까 뭐 기자들 정도 한 10여 명 정도가 이제 현장에서 폭행을 당했어요. 특히 어제 저렇게 이제 좁은 골목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특히 이제 나머지 이제 그 기자라고 신분이 보여지는 사람, 특히 헌재 직원들 뭐 이런 거 보죠. 무차별적으로 사실은 저렇게 공격을 당했었거든요. 특히 어제 집회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사망자 원인도 나왔지만 어떤 차를 탈취해서 직접 이제 그 어떤 벽에다 박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낙하물이 떨어지면서 많이 다쳤고요. 특히 이제 어제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대부분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뭐 원래 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부상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사실 이제 8대 0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굉장히 더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됐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이 집회가 있기 전에 이 집회 주도 세력들이 굉장히 부추긴 측면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특히 정미용 씨 같은 경우는 뭐 나는 인용 결정을 하면 죽겠다. 뭐 나중에는 내가 왜 죽냐 뭐 이런 또 이야기도 말을 바꿨고 또 정광용 지금 박사모 회장 같은 경우도 나도 살 만큼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트위터 올림으로 해서 결국 굉장히 폭력을 좀 부추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 경찰에서는 일단 정광용 지금 회장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하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집회 전체가 굉장히 폭력화되고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자유인데 이것을 표출하는 방식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어제 헌재 결정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상당히 위해하고 위협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사실 이게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서도 이게 편파적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뭐 협박처럼 흉기 같은 것을 동원을 하다 함께 해치자라는 식의 글들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그 경찰 같은 경우에는 신변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경찰관이 뭐 어제 헌재 결정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한 10여 명 정도가 있다가 거기에도 3명이 더 추가가 됐었고 직접 근접해서 경호하는 인력만 해도 그리고 자택 근처에는 100여 명 정도가 지금 재판관들 자택마다 다 배치가 돼 있거든요. 오고 가는 동선에도 미리 경찰 정보 담당 경찰들이 경호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강화된 체제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저 글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실제 위협이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협박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과격한 정도 어떤 표현의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수위를 너무 지금 위험 수위에 제가 보기에도 올라가는 정도거든요. 실제로 협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정도면은 진짜 겁먹을 만하다. 저 정도면 해를 입을 만도 하다라는 거고 경찰의 신변 보호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제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주시를 하고 있으면서 실제 행동에 옮기는 거하고 상관없이 정말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거를 사법 처리를 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가 궁금해하시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이후로 사인이 됐다.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도 3월 13일부터는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개인 사인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경찰이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호를 할 의무가 있느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일반 국민이라고 할지라도 신변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을 경우에는 그것이 인정될 만한 사안이 있으면 경찰이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정미 재판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퇴임을 했다가도 이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분간은 신변 보호 조치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법에 따라서도 다른 전직 중에 관한 예우는 다 못 받지만 경호 경비만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법이 취지가 그럴 걸로도 해석이 됩니다. 탄핵이나 또 금고형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서 물러났을 경우에는 실제로 신변에 위협을 느낄 만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우 측면이 아니라 보호 측면에서라도 일단은 경호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박사모 회장이자 탕기국 대변인인 정광용 씨 있잖아요. 뭐 어제는 이분이 뭐 도피했다, 달아났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오늘 집회 현장에 다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도피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뭔가 혐의를 받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글쎄 뭐 소문이 돌기에 오늘 아침에 갑자기 뭐 정광용 씨에 대한 수배령이 내렸다더라라는 뭐 그런 얘기가 들고 또 정광용 씨 자신이 나한테 이런 수배령이 내렸던 것 같다라고 뭐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렇게 소문이 갑자기 퍼지긴 했는데요. 현재 뭐 구체적으로 경찰에서 이 정광용 씨에 대해서 뭐 혐의점이 있다거나 수사를 하는 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분이 뭐 안심은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당한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집회 상황에서도 보면은 분명히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아까 같은 경우 기자들의 폭행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그
그 전까지만 해도 평화로웠던 시위가 이제 뭐 인용 결정이 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정광용 씨가 나와가지고 기자들 지금부터 내쫓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거칠어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라든지 또는 직접 우리가 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좀 했었기 때문에 사실 문제를 삼겠다. 그리고 이건 정말 앞으로 벌어지는 앞으로 벌어질 사태들을 봤을 때 그걸 보고는 좀 더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적지는 않습니다. 네, 이현종 의원님. 네. 아까 태극기 집회 다녀오셨다고 해서 네네. 여쭤보는 건데 지금 저희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어제 그 태극기 집회 그 현장에서 새누리당 입당 원서를 작성하는 사람들도 네, 많고 맞습니다. 그리고 김평욱 네. 카드를 앞으로 밀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네. 들려오는데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그 지난주에 집회 때 이제 정광용 씨가 이제 그 발표를 했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새누리당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새누리당 강명을 이 박사모가 이제 일단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했고 새누리당 이제 창당 준비위원회를 지금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기본적으로 이런 취지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명진 위원장은 이번에 이제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라는 이야기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 태극기 세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 세력화를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집회 때 지금 그 입당 원서를 지금 받고 있어요. 준비위원 네. 입당 원서를 네. 받으면서 결국 아마 이제 정당 창당 쪽으로 가지 않나 싶은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그렇게 될 경우 이번 대선에 새누리당의 이름으로 참여를 하면서 김평호 변호사를 이제 대선 후보로 내세운다. 환경 카드는 버리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김평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오늘도 지금 집회에 나오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성조기 목도리를 하고 나오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어제의 탄핵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그 모든 일부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네. 그 광고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제2의 건국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탄핵이 이게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게 부당하게 됐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이제 박사모의 활동 방향을 보면 결국 정치 세력화해서 정당으로서 이번 대선에 참여하는 그런 방향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라는 게 생각이고 여기에 친박 일부 의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사실 친박 의원들이 오늘 또 지금 몇 명이 나왔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김진태 의원하고 이제 박대출 의원하고 조원진 의원하고 이제 김문수 전 지사하고 몇 명이 이제 나왔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이제 오늘부터는 참여를 또 안 하기로 했어요. 전희경 의원 이런 사람들은. 근데 아마 여기에 세력이 참여한다라면 정치 세력화도 가능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태극기 집회에서 이 사망 사고까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오늘 태극기 집회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불행한 그런 사고들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양지열 변호사님은 여기서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